네, 우리가 부정선거의 싸움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. 절대 포기 못 하는데 학자들이 포기 못 하고 통계 전문가가 포기 못 하고 선거 전문가가 포기 못 하는데 저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시골 촌부께서 이 그냥 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실명을 밝히길 뭐해서 이제 닉네임 시골 촌부로만 저희가 소개하는데 하여튼 간단한 분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. 이봉규 TV에서도 지난번에 한 두 번 방송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시골 촌부가 지난 대선을 분석했습니다.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. 지난번 0.7%로 이긴 거 이거는 부정선거 당한 거고 실제로는 어땠느냐 여러분 충격적일 겁니다. 그분이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데 제가 사족을 붙이고 질문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분석한 걸 그대로 보시겠습니다. 시골 촌부의 설명입니다. 잘 들어보십시오.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골 촌부라고 합니다. 우선 저나 제 컨텐츠에 믿음을 보내주시고 영상을 방송해 주기로 하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. 그만큼 기존 채널 내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정제된 내용으로 최대한 짧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대 대선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선거,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에서의 조작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고, 그 결과가 어떻게 수정이 돼야 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정치적 함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0대 대선 결과부터 보면은요, 선관위 발표는 24만 7천 표 차이로 0.73%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선거였습니다. 발표는 그렇고요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표기를 사용 안 하고 순수하게 수개표를 했었다면 실제로는 9.11%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.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대수의 법칙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부풀려진 선거인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다. 그러니까 그 더해진 숫자 영향을 빼고 계산해 보면 18.32%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. 고 저는 예측이 아니고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. 실제로 57대 39로 이겼을 선거가 0.73%로 쪼그라들은 거죠. 그나마 여러분들이 18% 이상을 더 지지해준 덕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수개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 앞에 영상에서도 박사님과 좀 혼선이 있었는데, 자, 요게 관악구에서 관악구 성현사동 개표 상황표입니다. 사투표소니까 선거일 당일 선거죠. 자,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이 개표 과정, 요건 개표 과정을 개표 상황으로 표로 나타낸 거니까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개표기에서 분류한 숫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계한부에서 쭉 표를 간추려 가지고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보내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간추려진 숫자, 여기 성현사동 사투표소 같은 경우, 성현동 사투표소 같은 경우는 1701표잖아요. 이 1701표를 쭉 기계에다 넣어서 분류를 1번, 2번 쭉 하고 나면 일단 후보별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1621표가 나온 거예요. 이거는 기계가 한 게 맞죠. 근데 기계가 어떤 이유에서든 희미하게 표시됐던 칸에 살짝 거쳤든지 그렇게 해서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80표를 이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심사집계부에서는 여기 재확인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
넘겨온 표를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1번, 2번 몇 표 분류한 다음에 그러고도 분류가 안 되는 건 무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80표가 이제 이렇게 사람 손을 거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나면 이쪽 기계 개표 숫자하고 사람이 수개표한 숫자를 합쳐서 지금 이쪽에 있는 이게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겁니다. 그래서 4.15 총선 이후에 쭉 보면 개표 결과로 발표된 것 중에 사전선거 득표율하고 당일선거 득표율이 뭐 10몇 프로 괴리가 난다. 이걸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요 두 부분, 방금 말씀드렸던 요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방금 여기 표로 말씀드렸던 이 숫자라고 하는 게 그 오른쪽 편에 있던 조금 개표 상황표에서 오른쪽에 있던 수개표, 그러니까 재확인 득표 수를 다 합친 겁니다. 요 수개표 득표라고 하면 관내, 관외, 당일 모두 뭉뚱그려서 전체에서 수개표한 득표수만을 집계한 게 74만 6천, 90만 2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득표율을 표차나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9.11% 차이가 난다. 그 뜻인 겁니다. 그리고 당일 수개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개표 상황표 중에 요런 선거일이라고 표시된 거, 당일 투표에서 나온 이 개표 상황표에 있는 요 숫자만을 다 합쳐서 집계한 게 요거인 겁니다. 그래서 전국에 당일 투표 중에 수개표한 숫자가 이재명은 35만, 윤석열 대통령은 51만 5천. 그래서 그 득표율로 계산하면 18.32%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숫자 총 합치면은 170만 9천이잖아요. 관내 당일 다 합친 수개표 득표수가. 그러면 이 170만 9천 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. 그냥 단순하게 샘플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. 총 3,376만 표 중에 기계에서 의도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 표가 뭐 미분류되도록 조작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바이어스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히 그 안에 표가 희미하다든지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뱉어낸 거잖아요. 나는 못하겠어 그러고 사람이 하세요 그러고 밀어낸 표라고 생각하면 이 170만 9천 표의 의미는 그냥 그 3,300만 표 중에 5.06%를 샘플링으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5.06%라고에 해당되는 그 투표수를 가지고 이 전체 3,370만 표를 대표할 수 있느냐?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표본 오차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170만 표가 3,300만 표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느냐? 그 벗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 9.11%라고 하는 차이에서 아니죠. 각 후보들 거겠죠. 각 후보들에서 이게 차이가 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.073%라는 거예요. 그 0.073 플러스 마이너스 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%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뭐 더하기 빼기 다 해도 최소 9% 이상 차이 난다. 또 당일 수개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이 표본 오차가 89만 7천 표니까요. 전체 중에 89만 7천 표가 샘플링을 해서 분석한 거니까 2.66%예요.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.1%다. 그러면 0.1%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9%, 18%를 18%에서 해서 각 후보들의 득표율을 플러스 0.1, 마이너스 0.1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최소 18%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냥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, 선관위에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걸 한 결과가 있습니다. 이거 보면은요, 4,400만 명의 유권자 의식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1,639명을 조사해가지고
뭐 지금 선거가 뭐 잘 됐네 어쨌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. 꼴랑 1639표를 1639명을 조사해 가지고 4300만 명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표했는데도 이 표본 오차는 2.5%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. 뭐 그렇게 따지면 이 제가 수개표한 이 숫자를 대상으로 한 게 뭐 그 반박할 여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. 그러면 요 대통령 선거에서요, 이 차이가, 이 18.32%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. 이게 전국,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나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그 숫자는, 그 대상표는 뭐가 되겠습니까? 관내, 관외, 사전선거한 수 중에 개표기로 분류한 그 득표율에서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 당일 득표 중에 수개표한 그 숫자 득표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, 여기는 제가 스킬이 부족해서 후보별로 어떻게 색깔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. 어쨌든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 우리가 쌍봉 그래프 많이 봤었잖아요. 평균 12% 뭐 12% 정도에서 이렇게 쫙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중간에 요런 게 끼어들어 있죠. 요거는 호남입니다. 호남 지역이 그렇고 서울 거의 14% 플러스 마이너스 뭐 16%네요. 14%에서 16% 사이에 쫙 벌어져 있고 뭐 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, 호남 지역은 뭐 정기 분포는 아니지만 하여간 0%를 중심으로 저렇게 몰쳐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건 군수 후보들입니다. 윤석열,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군수 후보들 그 득표수에서 당일 득표율하고 수개표 당일 득표율하고 개표기 사전 득표율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. 그러니까 적어도 군수 후보들 같은 경우는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요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결국 아까 제가 샘플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개표 한 거가 말이 된다, 정확하다. 그 근거를 우리 선거법에서 한번 찾아보시죠. 선거법에 보면, 공직선거법에 보면 178조에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뭐 분류하고 유무를 분류하거나 구분하는데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사람이 분류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숫자에서 뭐가 더 뭐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근거를 갖는 겁니까? 이 사람이 분류한 게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사전선거에 이미 부풀려준 숫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건 빼고 당일 것만 보자. 그렇게 해서 당일로 계산한 게 18.32%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.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가네요. 자,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때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같은 걸로 봅시다. 박근혜 대통령 자료는 이 김어준이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만들 정도로 이때 3.53% 차이로 진 선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엄청 얘들이 이 3.5% 51 과반수를 간 넘긴 대통령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때부터 뭔가 뒤흔드는 작업이 시작됐던 거죠. 그때 이 김어준이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요겁니다. 얘들이 문제를 삼은 건 뭐냐면 이놈들이 이 숫자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
어떻게 분류기를 썼는데 뭐 5%가 넘게 미분류가 되고, 미분류된 득표율은 어떻게 여기도 보면 14% 차이가 나잖아요.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고 주장을 했는데, 이 멍청한 놈들이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. 미분류가 어떤 의미인지, 사람이 수개표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. 차이 나면 안 되는 게 맞아요. 자, 당일 수개표든 사전 기계 개표기 득표율이든 뭐 어떤 숫자를 해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틀리게 나온 걸 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얘네가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막 개표 상황표를 많이 올려놨는데, 그 중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개표 상황표 중에 176장을 요런 개표 상황표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쭉 분석을 해 본 겁니다. 여기는 보면 용어가 분류된 투표지 확인, 뭐 미분류 투표지 개표, 요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여기 수개표라는 얘기, 여기는 분류기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으니까, 이게 개표기 결과고 이게 수개표 결과라고 이해를 했으면 쟤들이 오히려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했을 텐데, 얘들이 어떤 거에 또 굉장히 중점을 둬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냐면요. 자, 개표기 시작 시간, 끝난 시간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1시 54분에 개표기가 끝났습니다. 그럼 1시 54분에 해서 최종 결과 나온 게 2시 12분이에요. 그러면 얘들 주장대로 하면 어떻게 이게 18분 사이에, 이때도 이 숫자를 사람이 한번 재검표를 한다고 했었어요. 두루룩 넘겨본다고 했어요. 그럼 이걸 다 사람이 또 확인하고 이것도 사람이 확인하는데 어떻게 18분 안에 이걸 끝낼 수 있냐를 가지고 온 동네 이 개표 상황표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. 지네가 지들 발등 찢는 얘기인지는 모르고. 그래서 이때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해명자료라고 선관위 해명자료라고 보면 이런 내용 많습니다. 근데 눈썰미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표 상황표가 요때는 이 분류기 시작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개표기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. 저놈들이 하도 난리를 쳐놓으니까 이걸 쏙 빼고 한 거예요. 그러면 개표기 시작한 시간에서 개표 결과 발표된 시간밖에 비교를 못하는 거야. 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.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뭐 누군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문제를 삼을 때마다 이 선관위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때 결과를 보면 방금 김어준이도 14%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, 제가 쭉 비교를 해보면 개표기하고 수개표 득표율 차이가 14.45%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거에다가 더하고 빼주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거의 18% 차이로 이겼던 선거입니다. 이때 18대 대선에서는 사전선거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표기 조작만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게 14%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러면 얘네는 이때 3.53% 차이로 이긴 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김어준 부근 주변에서 영화도 만들고 문제를 주장을 했었는데, 이 3.5% 차이를 그 프레임에서 결국 벗어나지를 못하고 국정농단이니 뭐니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, 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탄핵이 돼버렸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0.7% 차이예요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, 그리고 그 후보의 이 뭐라 그러죠? 성격? 이거를 감안해 보면 0.7% 차이로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세일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어째 조용할까요? 그거는 우리가 그나마 4.15 이후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놈들이 18대 대선에서는
지들이 억울하다고 막 주장을 했었는데 뒤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지들한테 유리하게 조작이 됐었던 건데 그 실제로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서 3.5% 차이로 당선이 됐다는 거를 그 뒤에 알았나 어쨌나 하여간 최소한 그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. 좌파 쪽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2년 반 가까이를 그나마 위태위태하게라도 넘어왔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뭐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자료를 취합했지만 취합하고 보니까 18% 차이, 무려 57%의 득표율로 당선된 선거인데 이거를 0.7%로 쪼그라뜨려 놓고 나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지금 2년 동안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적폐 수사 전혀 진전된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18%라고 하는 18%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든 좀 대통령께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 제 채널에도 올리고 뭐 여러분이 퍼내려고 해서 꽤 여러분이 보셨어요. 근데 이 숫자를 대통령께서 보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뭐 최상병이니 계엄령이니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계속 뒤에 흔드는 이유가 요걸 붙들고 이게 야 꼴랑 0.7%로 이겼다는 걸 어떻게든 뒤에 흔들어 가지고 뭐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. 그거를 오히려 방지하려면 저는 대통령께서 실제로 전혀 이런 조작 영향이 없다고 하는 조작 영향을 쏙 빼고 순수한 숫자만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 보세요. 3,300만 표 중에 24만 7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거 결과로는 당일 수개표한 숫자만 집계를 해봐도 16만 4천 표 차로 대통령이 이긴 거예요. 18.32% 차이로 이긴 거라니까요.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신다고 하면 이 국정에 좀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좀 더 강력하게 국정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%가 안 되고 있잖아요. 대통령 당선될 당시의 지지율이 57%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지지율은 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시킬 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뭐였을까요? 부정선거, 이재명, 문재인의 그 적폐수사 이거를 좀 강력하게 해줄 걸 기대하고 했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는 그 지지율이 전부 부정선거나 그런 적폐수사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한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뭐 수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번에 언급이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지지율은 금방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.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요. 어쨌든 내용을 최대한 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체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숫자를 좀 공유하셔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더 보내주시고 또 부정선거나 적폐수사가 아주 가열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